자, 5페이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행정쟁송법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나옵니다. 5페이지. 그러면 편의상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행정소송. 행정사건에 대한 심리 판단하는 절차를 행정소송 절차라고 하고 법원에서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소장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소장. 여기에 이제 원고, 피고, 이거 이제 인적사항을 적고, 좀 네모를 크게 그랬어요. 요 바로 밑에 이제 1번 해가지고 청구 취지라고 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쓰겠죠. 가령 2023년 1월 5일자로 무슨 구청장이 나한테 했던 이 영업정지 처분, 땡땡 처분의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한 두세 줄로. 이제 여기 바로 청구 취지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죠. 결론이죠. 이거. 여기 잘 보면 중심이 뭐죠? 요거죠. 요거. 처분이지. 처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소송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상적격이라고 부를 거예요. 처분. 만약에 이게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요걸 취소 판결을 구하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판사가 소장을 읽었을 때 이게 과연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지? 소송 요건이 쭉 있는데요. 소송 요건들이라고 그래요. 소송 요건들이 쭉 있는데 판사는 이제 심리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라고? 처분을 딱 봐요. 처분을 딱 봅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 취소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처분의 요건에 맞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그저 처분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그냥 처분이라고 써 있어요. 두 글자로 처분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대해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다른 나라를 내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A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의 행정소송법을 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소송법에 행정소송의 대상 그래놓고 어느 조문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를 쭉 A부터 Z까지 쭉 썼다고 합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쭉 쓰는 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태평양상의 어느 나라의 행정소송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이름하여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열거주의.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 열거하고 있는 거죠. 열거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게 열거주의 방식이야. 두 번째 방식이 뭐라고? 개괄주의라고 합니다. 개괄주의. 우리나라는 바로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송법을 열어봐도 A부터 Z까지 없고 그냥 처분의 개념만 있어. 그냥 처분. 응? 처분의 개념을 2조에 이렇게 써놨어요.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법으로서 이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줄로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송법을 보더라도 과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요걸 분석해가지고 소송법에서 말하는 처분의 개념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판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소장 제출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판사가 보기에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얘기해볼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그건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엉망진창이야. 왜냐면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던 거야. 포장이 아니, 진흙탕이니까. 맨날 비만 내리면 진흙탕이야. 그래서 내가 구청장한테, 제발 우리 집 앞에 좀, 포장해주세요. 도로 포장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구청장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게 실제로 이제 문제화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소송법에서 말하는 처분의 개념 속에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런 도로 포장하는 문제는 일종의 이제 사실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사실행위는 처분의 개념 바깥에 있어요. 이걸 공부 안 하면 잘 모르는 거지? 일반인들은 이게 그냥 무턱대고 일단 소송 제기할 텐데, 법원에 문턱도 못 넘어가요. 알았지? 네.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적격이 소송의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소송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 적격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소송 요건들을 조금 있다가 내가 설명드릴 거예요. 알았지? 쭉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대상 적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지금 5페이지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5페이지 펼쳐놓으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견해 대립 없이 이건 전부 다 여기 5페이지에 써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대상 적격 인정되는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잡하게 되는 이유는 요거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요 5페이지의 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처분의 개념 속으로 포섭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한 도로 포장 문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어떤 경우는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만약 행정기관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했어. 성희롱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공무원이 속한 그 기관장한테 뭘 하냐면 성희롱 결정문을 보내요. 성희롱 결정문을 보내면서 해당 공무원 있죠. 성희롱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네? 제재를 가하라고 명령은 못 내려요. 국가인권에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요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취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냅니다. 자, 이럴 때 요 당사자 공무원 있죠? 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런 게 일반 성희롱 결정 사건인데 성희롱 결정은 요 5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얼핏 보면 없는 것 같아. 그냥 뭘 성희롱 결정하는 건 뭐 인가 허가 면제 이런 내용이 아니야. 알았지? 이런 게 실제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런 거를 내겠죠. 그런 걸 내겠죠. 요게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이런 걸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시험에 그동안 기출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하면 가장 빈출됐던 주제가 바로 뭐겠어요?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대상적격입니다. 알죠? 대상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내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때 혹시 오신 분 계시는데. 자주 출제되는 게 상대적으로 있긴 있는데, 공부할 때는 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다 하셔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적격이 소송에서는 주겠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 5페이지 보면요. 하명이라고 있는데요. 하자는 아래 하자를 쓰는 거예요. 명령할 때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국가가 국민에게 내리는 명령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귀, 부자귀, 급부, 수인. 4가지가 있어요. 자귀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야. 뭘 철거하라 하기죠. 거기 보면 부자귀는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통행하지 마시오. 뭐 위법한 건축물 짓지 마세요. 이게 부자귀 하명입니다. 급부는요. 국가에 대해서 뭘 내라 이거야. 돈을 내라. 세금 내라가 이제 급부하명이에요. 수인이라는 거는 인자가 참을 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 때 보면은 코로나 때 예방접종, 우리가 그 사태까지는 안 갔는데 혹시 전염병이 창궐하면 어느 날 국가가 강제적으로 모든 국민은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참아야 돼요. 아프더라도 보건소 가서 예방접종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수인 명령입니다. 됐죠? 자, 허가가 들어갑니다. 허가는요, 요 4가지 명령 중에 특히 부자귀 하명 있죠? 요거 하나만. 부자귀 하명을 내렸다가 해제하는 거예요. 특정인한테는. 자, 정리합니다. 허가는 뭐라고 정확히 아셔야 돼요. 허가는요, 하지 말라라고 명령 내는 거야, 처음에. 대체적으로 이걸 법률의 형식으로 명령 내립니다. 국가는 법률의 형식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국민은 일반적으로 하면 안 돼. 그래 내렸다가 특정한 사람한테만 해제시켜줘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 운전면허. 야, 보세요. 운전면허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실력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나오면 위험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일단 금지시키는 거야. 그랬다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는 대표적인 허가입니다. 알겠죠? 허가입니다. 건축허가 이런 거 다 허가예요. 건축허가. 여러분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 우리 조상 2000년 3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다 건축행위를 해왔죠. 이건 인간으로서 다 누릴 수 있는 권리야. 근데 이제 건축물을 일단 아무나 짓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가 건축 허가받은 사람만 건축행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게 허가예요. 세 번째, 면제는 아까 위에 그 하명에서 4가지 의무 중에 그 부자귀 하명이 일단 허가로 빠졌죠. 그럼 나머지 3개가 있죠. 나머지 3개 뭐야? 자귀, 급부, 수인 있죠.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또 해제시켜주는 게 면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금 감면하는 거 있잖아. 세금 감면하거나 뭐 병역 면제하는 거 있죠.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면제야, 면제. 그 다음에 특허라고 있습니다. 특허가 오늘날 허가하고 특허가 점점 구별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특허의 개념은 일단 특정인을 위해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능력을 설정하거나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걸 말합니다. 예, 특허 말 그대로 특별한 허가라는 뜻이죠. 예, 특별한 허가예요. 이 허가와 차이점은요. 아까 제가 말한 운전한다는 것과 건축한다는 행위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예요. 그렇지? 운전을 한다는 건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다 마차 끌고 우마차 끌고 다녔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다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죠? 운전면허. 건축행위도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도로, 인도에 만약에 도로 조명 허가 내주는 거 봐요. 도로 조명 허가. 이거는요,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야? 아니에요. 이 도로라는 건 원래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곳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점용해가지고 이거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가. 이건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특별히 뭔가 권리를 부여해줘야만 할 수 있는 행위지. 도로 조명 허가. 뭐 갯벌을 매립한다? 저 인천 앞바다에 뭐 그 건설회사가 이제 흙이나 자갈을 쏟아가지고 갯벌을 매립합니다. 자, 그게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나오게 되는데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특허예요. 왜 그래? 바다를 흙을 덮어가지고 바다를 메꾼다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런 게 아니죠. 예. 구별되지? 이건 어때요? 입산 어느 산에 가면 입산 금지가 되는 산들도 있어요.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특정인에게 당신은 입산해도 됩니다라고 허가 내주는 거예요. 특허 내주는 거예요.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거. 왜? 산에 들어간다는 건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잖아. 알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인가라는 게 좀 어려운데요. 인가는 개념이 이거예요. 여기 앞으로 제가 청이라고 간단히 하면 행정청을 말합니다. 행정청은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을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네. 갑과 을, 행정청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제3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들끼리 뭔가 얘네들이 법률 행위를 합니다. 예, 법률 행위를 하는데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약 같은 걸 하겠죠. 계약 같은 걸 체결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 민법에서 볼 때 계약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죠. 사적 자치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은 얘네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가 계약도 자기들끼리만 하면 안 되고 행정청이 이렇게 인가를 내줘야만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국가가 특별한 영역은 여기에 막 개입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에 계약이 대표적인 게 뭐 토지거래 허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5년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딱 묶어놔요. 이게 이제 가만 놔두면 이제 막 투기 열풍일 것 같은 경우에 토지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소유자 이 사람들이 서로 토지를 매매할 때는 자기들끼리 매매 계약서 체결한다고 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구청장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런 경우를 인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가한다. 예. 비교적 쉬운 예를 들었는데 우리 시험 공부하다 보면 어느 인가까지 공부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법률행위가 조금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요. 예, 재개발조합이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제 안이라고 하는 건데 관리처분. 예, 재개발조합은 이제 여기 어느 노후화된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 반듯한 이 아파트 단지 이렇게 짓는 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누가 만드냐면 조합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합. 재개발 조합에서 자기들이 야, 우리는 아파트를 몇 동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는 각 호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으로 배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 계획을 전체적으로 만듭니다. 재개발 조합. 자, 여기서 재개발 조합은 요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합원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조합원들은. 그지? 예, 지금 조합원들이 만든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만드는데 요걸 구청장이 인가를 해야 어때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지? 요걸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구청장이 요 재개발 사업의 인가권자거든요. 예, 구청장한테 딱 접수시키면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인가처분이 내려져야 돼요. 인가처분이 내려지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게 인가예요. 그지? 예.
이번에 뭐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사립대학교를 하나 설립한다고 합시다. 사립대학교를 설립해. 그럼 내가 뭐 마음대로 내가 대학교 설립하냐? 그거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인가를 내줘야 돼요. 알았어요? 인가를 내줘야만 대학교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인가입니다. 됐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이라는 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의문이나 다툼이 핵심 단어야. 다툼. 뭔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때 이게 국가가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행위들을 확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배울 행정심판 재결이에요.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이라는 건 바로 행정기관이 그 다툼을 해결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까? 네,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해주는 거야. 확인해주는 거야. 자, 다툼이 존재하니까 하는 게 확인입니다. 됐죠? 공증은 뭐냐면 이번엔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 이걸 공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혹시 건물을 갖고 계시면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건물 등기부를 열어보면 등기부는 이제 갑구하고 을구로 나눠지는데 이 갑구에 보면 이제 소유권이 여기가 표시됩니다. 소유권. 그래서 어느 건물의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박이준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딱 돼 있어. 여러분 이게 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죠. 이 지우개 이거. 요거에는 등기 제도가 없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를 표시할 수 있는 거. 소유자가 누군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 지금 학원 내에 이렇게 있잖아. 학원 내에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학원이 소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 제도가 없는 동산이에요, 이건 동산. 근데 부동산은 등기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제 건물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실제로 이제 박이준의 것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박이준의 것인데 실제. 근데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부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공증이야. 그죠?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야. 여기 요 건물에 이거 실제 소유주는 난데 혹시 건물에 가면 이제 그 대문 앞에 뭐 문패가 요즘도 문패 있나 없나? 만약 문패가 있다고 하고 문패에 보니까 김씨 김아무개의 명의로 이렇게 딱 되어 있네. 문패에 보니까 김아무개로 되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 김아무개 것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새 들어 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이제 모르죠? 예. 요거는 여기 학원에 있으니까 이거 학원 거라는 거 확신하는데 부동산은 확신할 수가 없어. 확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등기 제도를 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세요.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자라는 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없죠. 다툼이 없는 사항을 증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공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저게 내 건물이 분명한데 박이준 이름으로 안 돼 있고 등기부에 혹시 김아무개 이름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걸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이게 처분이에요. 행정행위. 자, 통지라고 나옵니다. 통지는 다수인에게, 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거야. 알리는 걸 통지다.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체납자들에 대해서 독촉하는 거 있어요. 예, 알리는 거. 바로 어제 날짜로 내가 살고 있는 데에서 나한테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보냈대. 주민세 1,200원인가 내라고 딱 보냈는데 어제 보니까 보냈어.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응용. 당신은 이번에 주민세 1,200원을 내시오라고 납세 고지서가 딱 날라왔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하명이에요. 맨 위에 봤던 하명. 하명 중에 뭐죠? 급부 하명이에요. 그지? 예, 납세라는 거.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야, 우리 지자체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세금만 내라고네? 예, 내가 한때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 근데 그냥 계속 안 내버렸어요. 계속 안 냈습니다. 진짜로. 주민세 안 낸 적 있어. 한 1년 가까이 안 내니까 뭐 가산세가 조금 몇백 원 붙긴 하대. 내가 일부러 안 내버렸어. 그런데 안 내면은 어느 날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나한테. 독촉장이 또 날라옵니다. 왜 안 냅니까? 빨리 내시오. 그래. 이 독촉 행위는 어디에 속할까요? 하명일까요? 이 독촉 행위가 바로 통지예요. 알았지? 통지. 그러니까 이 독촉장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박예준 씨, 당신은 지금 세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리는 행위예요. 그지? 예,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통지입니다. 근데 이제 독촉장을 내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죠? 의무가 부과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산세도 막 붙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되죠. 그래서 이것도 처분입니다.
독촉장 내용이 만약에 위법하다. 잘못된 독촉을 나한테 할 가능성이 있지. 그럼 이건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거예요. 행정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수리는 이제 아까 신고하고 대응되는 개념이야. 내가 이제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뭔가를 신고를 하죠. 뭐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행정기관이 이걸 받아들이는 행위를 수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됐죠? 예, 수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을 우리는 청구한다고 표현하고,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거 받아들이죠? 예, 그럼 이걸 수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만약 이 수리도 행정행위야. 왜냐면 수리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행정기관이 수리를 안 했어. 그럼 다투야 돼요. 그죠? 이걸 행정심판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수리 거부, 처분, 뭐 취소심판, 취소송 이렇게 청구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5페이지에 한 건 이거예요. 지금 대상적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만큼이 지금 행정행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하명부터 수리까지 여기 쭉 봤잖아요. 행정행위가 딱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처분, 우리의 그 행정소송에서의 대상은 행정행위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행정행위는요, 이른바 학문적 용어야. 학문적 용어야.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행정행위는. 이런 것들을 합한 말이에요, 그냥, 학문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이나 심판법은 행정행위라고 표현 안 돼 있고 뭐라고?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지? 네, 처분이다. 그런데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는 과연 행정행위를 말하는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이 행정행위 개념과 처분의 개념은 동일한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현재 다수설은 다른 것으로 봅니다. 네, 다른 것으로 봅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처분의 개념이 넓다는 거야. 행정행위보다. 그러면 지금 5페이지에서 봤던 요 행정행위 말고 여기에 요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죠. 요 영역에 있는 것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는 대상적격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안 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건 처분이니까. 만약에 대상적격, 이게 대상이 됩니까? 물어볼 때는 여기에 있는 걸 낼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이제 대상적격을 물어보지 않고 다른 문제를 낼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당연히 내겠죠. 그 소재로 들어가는 거죠. 요걸 딱 등장시키면서 뭐 제소기간, 뭐 관할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적격은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돼. 그죠? 애매한 부분이야. 그래서 요 부분은 법에 없는, 요 부분은 판례나 학설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실제 사건에서 이거 과연 처분이 되냐 안 되느냐 뭐 실컷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